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의 박강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왜 불평등한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제목인데, 자, 영어가 떴는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99%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영어니까 당연히 외국이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가 이제 떠오릅니다. 이 구호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압류당해 가지고 길거리 나앉은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뭐 일부 금융회사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CEO 같은 경우는 막 뭐 보너스를 받고 퇴직금을 거액의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 잔치를 막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이제 군중들이 이런 이제 이렇게 부르짖었던 구호가 바로 이 구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그 아주 정치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와 비슷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주 비슷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흑수저다. 뭐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흑수저다라는 얘기. 이 흑수저의 반대말이 뭐죠? 이거는 다 아시네. 이 뭐 금수저 말고도 많죠. 은수저도 있고 양은수저도 있고 스댕수저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흑수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흑수저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때때로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해보고자 하는 얘기는 이 금수저와 흑수저, 그 다음에 상위 1%와 99%.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불평등 중에서도 소득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재산의 불평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불평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평등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상위 소득 계층이 그 전체 미국 국민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가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920년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절반 정도를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소득 중에 파이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뭐 세계 2차 대전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 국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7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은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쭉 올라와서 이 그림의 맨 마지막은 2015년인데요. 2015년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사회로 이제 한 100년 전쯤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제 상위 1%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이 되면 2015년에는 이제 상위 1%가 약 22% 정도의 소득을 가져갑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얘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자료가 없어요. 중간에 없는 자료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좀 비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9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상위 10%가 가진, 저 때문에 좀 가려서 안 보이지. 예. 상위 10%가 가진 그 소득의 비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2012년도가 되면은 전체 소득의 45% 정도를 이제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2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뒤지는데 이런 거 불평등은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소득이 나눠질 때 그 단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분배가 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의 대가와 자본의 대가가 나눠지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기능적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뭐 이 말은 별로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몫이 이제 나눠지면 그 노동의 몫을 가지고서 나누죠. 노동자들끼리.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 나눌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인적 혹은 뭐 계층별 소득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임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중에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도 걷고 뭐 국민연금으로도 걷고 이렇게 걷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2차적 소득 분배,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제 하죠. 이 세 단계로 이제 소득이 분배가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득이 분배가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어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거냐? 사실 우리나라랑 미국은 다 문제예요. 세 단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쓴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사이에 소득 분배, 한쪽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미국을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이라는 파일을 그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노동의 대가로 가져갔느냐, 노동자들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면은 7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즉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7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뭐가 많죠, 지금. 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자는 반은 사장님이고 반은 노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득 중에 얼마만큼을 노동소득이라고 하고 얼마만큼을 자본소득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뭐 측정 방법과 상관없이 공통점은 뭐냐면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데 90년대 중후반, 즉 불평등이 나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까요? 이제 경제학자들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죠. 경제학자들처럼 사실 말 많은 학자들이 별로 없는데, 저도 경제학자지만 이 경제학자들이 크게 보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알파고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느끼셨겠지만
뭐 자동화 기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PC, 컴퓨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여러 명의 노동자가 뭐 며칠에 걸쳐서 하던 일을 순식간에 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이 자본으로 점점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세계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노동자하고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노동자, 베트남에 있는 노동자랑도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말하자면 이제 사장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안 좋냐면은 비싸긴 비싼데 불평도 많고 비싼 만큼 제값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슈퍼스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북, 뭐 구글, 애플, 뭐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뭐 이런 그 기업들은 여러분 어때요?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거의 독과점 기업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업종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은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노동자를 고용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고용을 하더라도 저임금 고용라든지 고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고요. 이제 마지막 이유는 뭔가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80년대부터. 뭐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노조라는 거죠. 노조라는 게 뭐 물론 우리나라도 뭐 일부 기업들은 너무 강성 노조가 뭐 좋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이런 수치만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이 약해져 왔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노조가 계속 힘이 약해지고 유명무실해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주된 이유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학자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4번째 이유에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4번째 이유가 왜 4번째 이유에 주목을 하냐면 1, 2, 3번 이유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노동의 몫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예요. 1, 2, 3번 이유에 따르면. 왜냐하면 노동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이유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한 만큼 벌고 있는가?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위에 파란색이 이제 생산성이고 아래 빨간색이 임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후반 정도 되면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도저히 뭐 이렇게 극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을 못 받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볼까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빨간색은 임금이고 파란색은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외환 위기가 되면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왜 불평등해졌는가? 불평등한 이유는 바로 노동의 몫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동의 몫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럼 뭐냐? 자기가 생산한 만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자료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들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사회가 불평등해지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그림 한번 돌아가서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건데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때가 두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1920년대 말이랑 2000년대 중후반이 있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고 2008년에 그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어쩌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융위기나 아니면 대공황 같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